리플 XRP 홀더 여러분들, XRP 아미분들 어서오세요. 웰컴입니다. 이경영 작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화려한 헤드라인보다 결제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마스터카드가 몇 달을 끌고 있던 이 인수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XRP 레저 위로요, 경쟁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기관 자금의 움직임과 미국 규제 당국의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발표한 이야기까지, 해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까지 좀 포함해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에는 구독자 선물도 있고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 지금 일단 리플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XRP의 가격이 진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화가 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재 1달러 근처 박스권 구간에 갇혀서 며칠째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스터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 BNVK라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회사를 인수하는데 성공적인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회사가 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리플과 오래전부터 협력을 해오던 곳이에요. BNVK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입출금이 되고 여러 블록체인을 넘나들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제 인프라 회사입니다. RLUSD의 입금과 출금을 여러가지 체인 방식으로 지원을 해왔고요. 여기가 리플과는 언제부터 협력을 했었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도 전인 2024년도부터 협업을 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모두 마스터카드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마스터카드의 멀티 토큰 네트워크 구상에도 예전부터 함께 기여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스터카드처럼 전세계 결제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회사를 아예 인수를 해버렸다는 건요, 그만큼 이 분야가 미래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인프라 회사가 리플과 오랫동안 협력을 해온 인프라 회사라는 게 포인트겠죠. 마스터카드가 이 영역에 힘을 실을수록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리플 XRP의 입지도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뒤에서 지켜본다면은, 리플의 강력한 호재가 아니라 리플은 이미 마스터카드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던 게 확인이 됐다, 딱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경쟁자가 또 출연을 했는데요. XRP 원장의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이 9억 달러에 가까워졌는데, 근데 이 안에 이번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코인의 이름은 USDV라는 새롭게 출시된 스테이블 코인인데, XRP 원장 위로 등장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XRP 원장 위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RLUSD가 거의 전부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회사가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을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게 실제로 시험하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XRP 원장이 리플 혼자만의 결제망을 넘어서 여러 발행사가 함께 쓸 수 있는 진짜 퍼블릭 정산 인프라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XRP 원장이 리플만 사용하는 폐쇄적인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리플이라는 한 회사의 비즈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발행사들의 스테이블 코인이 공용 인프라인 XRP 원장 위에서 돌아가게 되면요, 당연히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특정 은행의 앱에서만 되던 결제가 이제는 어느 은행 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공용 인프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용 인프라가 되면요, 그 위에서 오가는 거래량 자체가 훨씬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기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발행사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대형 기관들도 들어온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거는 커다란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미래를 위한 출발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실제 숫자도 좀 나왔습니다. XRP 레저 위에 올라온 실물 자산의 가치, 이 RWA의 가치가 최근에 40억 6천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를 분석해보면은 아직 절대적인 숫자가 좀 크다는 건 아니지만 뚜렷하게 우상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USDV 같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식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것도 현재 전문가들은 성장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있다, 이런 말뿐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금 아픈 소식이 있는데요. 최근에 리플 XRP 현물 ETF를 보시면은 뭐 자금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현재 기관들은요,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현재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스터카드의 호재나 뭐 스테이블 코인 등등 인프라는 확장이 되고 있지만, 요거는 순수하게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온도 차이들을 좀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규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상원에서 있는 정치 싸움이 아니라 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 여기에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의회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SEC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발동해서 암호화폐 법안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실제로 올해 들어서 SEC와 CFTC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크립토 자산에 대한 해석 지침을 냈었고, 거대한 크립토 프로젝트라는 공동의 작업을 CFTC와 함께 시작을 했으며, 토큰의 발행이나 중개업자의 자산의 보관, 그리고 거래소 운영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도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SEC의 한 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발언에는요, 뼈있는 조언도 담겨 있었습니다. 곧 위원회를 떠나서 학계로 갈 예정이었던 이 위원은 현재의 불확실성에 불평하지 말고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에 집중을 해야 된다. 현재는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기는 하나 실무 환경의 길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요거에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주는 건 특정 법안이 안 나와도 SEC나 CFTC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행정기관이 만드는 규정은요, 법률보다는 약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뒤집힐 수가 있어요. 다만 SEC와 CFTC의 규정들이 당장의 실무 환경, 그러니까 거래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자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관이 되는지 실질적인 부분들이 규제가 계속 정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안 나와도 계속 발전하고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 몇 달 단위를 분석하고 있고, 한 명은 지금 시간의 캔들을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이 알트코인 닥터의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리플이 1달러에서 1.5달러 사이에 이 박스권에 갇혀서 몇 달 동안은 이 안에 갇혀 있을 거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의 근거는 과거의 패턴으로부터 나왔는데요. 2023년도와 2024년도 초에 XRP가 옆으로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나중에 개미들이 많이 떠나갔을 때 갑자기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서 신고가를 향한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낮은 변동성 구간도 8월, 9월, 10월까지는 이어지다가 시장의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은 가을쯤에 돌파가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굳게 견뎌라, 이렇게 인내심을 좀 강조를 했고요.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을 실패가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분석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알트코인 닥터는요, 현재 눌리고 있는 구간을 에너지의 축적 구간이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조용한 시기 뒤에 오히려 엄청난 힘있는 상승이 나왔다는, 에너지가 뒤늦게 터졌다는 게 그의 핵심 발표였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과거 패턴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뭐 그런 근거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만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오른쪽 다른 애널리스트의 발표를 보시면은 이름이 우마이르 오락자이, 좀 어렵네요. 이 사람은 몇 달 기준이 아니라 이번 주에 이 캔들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집중하고 있었던 건 이번 주 XRP의 핵심 캔들의 1.11달러 종가 안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돌파를 해주면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가 있다. 이것으로 가격이 종가로 넘어서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 이걸로 단기 그림이 갈릴 수 있다. 좀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저희 이제 XRP 아미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한 0.8달러 여기까지 보수적으로는 조금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좀 예측을 해오고 정확히 원칙을 세웠던 대로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바닥에서 분할 매수로 잘 접근을 하시길, DCA로 모아가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요, 오늘 소식 하나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현재 전체적으로는 하방의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중에서도 꾸준히 쌓이고 있는 호재들은 충분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투자할 때는 이 조급함이라는 게 가장 비싼 감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동시에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투자 어떠신가요?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세력들한테 속고 뉴스에 속고 이거 무조건 호재다, 지금 이 바닥이라는 말만 듣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수억을 날렸던 적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게 뭔지 아시나요? 개미는 절대로 세력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세력의 등에 올라타서 시장의 흐름은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드린 리플 XRP 금융 엘리트의 화폐 혁명 2016 알트코인 실전 바이블, 이 두 가지 책을 받아보신 분들은 왜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때 그 책을 받아보신 분들 후기도 정말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강력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차트와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고 과거 하락장 패턴을 수십 번 복귀하며 집필한 책, 바로 2026 암호화폐 리스크 헤지 방법 세력의 시나리오입니다. 시청자분들께만 이 책을 조건 없이 전액 무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요, 그거는 이 책에 담긴 거대한 전략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 있잖아요, 서점에 깔려있는 그 흔한 코인 입문서랑 제발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책들은 상승장일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이번 2016년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먹기 위한 준비된 하락장 시나리오와 그 지옥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 개미들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칭 기술,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2016년 주도 섹터, 알트코인 리스트부터 업비트 추천 포트폴리오 5가지까지 당장 내일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기법만 꾹꾹 눌러서 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분량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경영 작가님, 이 정도 퀄리티면 전자책 사이트에서 2, 3만원씩 팔아도 대박 날 텐데 왜 공짜로 풉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로 많은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코인 채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고 수익을 내서 댓글로 작가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사했습니다, 덕분에 빚을 갚았습니다, 이러한 인증들을 해주셔야 제 채널도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니까요. 자, 말이 길었는데 이 귀한 책 어떻게 받느냐? 돈 10원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책을 쓰는데 6개월이 넘는 기간이 들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아무한테나 드리고 싶진 않고요. 지금부터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잘 따라오세요. 10초면 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제가 맨 위에 올려놓은 댓글이 보이실 텐데 파란색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전자책 무료 신청하기 링크입니다. 그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신청 페이지가 뜨는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PC 전용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서 나가시면은 책 못 받으세요. 유료 업자인지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인지 제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으로 가셔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전자책,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딱 3글자입니다. 전자책. 이 3글자를 포함해서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이나 2026년도에 각오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전자책, 작가님 이번엔 꼭 졸업하겠습니다, 전자책, 작가님 믿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밤 새벽까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이 댓글을 적어주신 분들만 제가 진짜 우리 구독자님이시구나 하고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한 분 한 분과 제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약속 드릴게요. 무조건 다 보내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께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책은 100% 무료입니다. 사칭에 유의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정말로 힘들 때 배달이랑 공사판을 전정하고 있을 때 이 다리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강 위에다가 기둥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깔고 있는데 아직은 완공이 된 건 아니니까 이 다리 위로 진짜 차들이 다닐 수가 있을까? 그런데 몇 년 뒤에 보니까요, 그 위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더라고요. 다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짓는 동안에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다리가 완성되고 나면은 예전부터는 저기까지 삥 돌아갔었는데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쓸모도 없었고 차들이 다닐 수도 없었는데 완공이 되니까 모든 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다리 공사를 리플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XRP라는 자산이 태생부터가 브릿지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리플 XRP가 왜 탄생이 됐습니까? 국경을 넘나드는 이 돈의 흐름, 요거를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지금 이 국제송금이라는 게 배로 강을 건너는 것처럼 느리고 비효율적이거든요. 여러 개의 은행을 거치고 느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죠. 리플은 지금 몇 년째 이 다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은행과 은행, 기관과 기관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몇 초 만에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다리 공사가 원래 그렇
그렇듯이 XRP 작업도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 채택이 이어진다고 해서 당장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파트너십이 생기고 뭐 규제가 정확해지고 인프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요, 이런 게 다 하나하나의 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아, 대체 언제 되는 거야, 언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답답해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해가지고 본사에서는 바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다리 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바닥에 기초 공사를 하는 게 제일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물 속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반 위에 기둥을 세우게 되고 하나둘씩 가교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상판을 얹고 도로까지 깔리게 되면은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단계가 제일 짧아요. 그리고 오래 걸리는 거는 기초 작업이죠. 저는 이게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하는 거, 은행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규제 당국과 신뢰를 쌓는 것, 이런 것들은 물속에서 하는 공사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거의 뭐 티도 안 나죠. 그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가, 공사 중에 무슨 날씨가 안 좋다고 해서 잠깐 쉬면은 쉬는 거지 설계도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리를 짓다 보면은 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브레이크가 걸릴 때도 있는데, 정말로 노련한 엔지니어들은요, 날씨가 바뀐다고 해서 설계도를 바꾸진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투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가격이 잠깐 눌린다고 해서, 뉴스에서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XRP의 큰 그림, XRP를 세력들한테 넘겨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있죠. 만약에 이 설계도에 결함이 있다,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러면은 수정은 해야겠다. 그래서 무조건 버티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라는 건요, 뭐 90%, 95%가 지어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다리의 특징이자 진짜 좀 무서운 건데, 90%를 만들었다고 해도 다리는 쓸 수는 없어요. 다리는 완공이 돼야 돼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완전히 이어져야 비로소 쓸모가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XRP도 딱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좀 중요하게 짚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온전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뭐 방송에 나온 것처럼 파트너십이 생기고 뭐 규제가 정비되고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있다면 공사는 진행 중인 겁니다. 근데 몇 달째 아무 진전도 없다면 그거는 점검이 필요해진 신호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다리가 완공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XRP가 왜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신다면 그냥 남들만 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다리가 완공이 안 된 걸 알면서도 나는 그 긴 기간 동안을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자금을 넣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아무리 좋은 다리라고 해도요, 완공되기 전에 빠져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빚을 내서 투자를 하거나 내가 어거지로 버티려고 하면은 지쳐서 먼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이유를 알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이 다리가 완공될 거를 보면서 일희일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진행되고 있는 뭐 바닥 공사, 다리의 기둥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콘크리트를 보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다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큰 그림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로 신청을 해주신 분들은 제가 1대1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인사이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많은 동반자분들, 아미분들께 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요,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 실제로 이 투자의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상황과 리스크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고,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경영 작가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휴가 기간 정말 시원하게 보내기 바라면서, 반대로 여러분들의 계좌는 따뜻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